돈남 언니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 5년 내에 $2,000 도달할 것이다. 바로 2027년인데요. $2,000면 현재 주가 대비 8배, 바로 여기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성장주의 주가는 해당 업체의 성장의 기울기와 비례합니다. 그럼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이 부분과 현재 증시, 어쨌든 증시가 살아나야 테슬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증시와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S&P 500 저점 대비 20% 상승,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강세장 진입. 테슬라는 저점 대비 148%나 상승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 손실은 7조 8,600억 원이나 났습니다. 향후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 즉 성장주죠, 금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 이 기조를 타고 테슬라는 급등을 했죠. 그리고 2022년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됐죠. 그리고 현재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죠. 하지만 주가는 먼저 올랐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사이클,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는 미리 선반영을 해서 움직인다. 그 이유는 바로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는 할인율, 금리가 바로 분모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금리 기조일수록 미래에서 땡겨오는 이익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다. 또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가치주, 그리고 지금 당장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더 확실한 성장주, 뭘 먼저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기회비용의 차이도 금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일 때 성장주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장주와 테슬라의 주가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증시는 전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을 해서 강세장 진입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1948년 484 거래일간 지속된 약세장 이후 가장 긴 약세장을 지나서 드디어 종결이 됐다. 게다가 호재도 많아요. 코스피,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같은 주도주들, 빅테크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도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나스닥 7주 연속 상승, 19년 11월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이다. 이런 강세장 진입 동력에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상황적으로 하락폭이 마무리되는 단계. 1981년, 82년 현재와 유사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의 28% S&P 500 하락, 현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비슷하면 하락폭도 비슷하다. 그 상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승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서서히 정상화돼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익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AI, 그리고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같은 이런 성장 동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강한 노동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걸리는 거는 소수 빅테크가 주도하는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대표주자 엔비디아, 전고점 쉽게 돌파했죠. 저점 대비 288% 상승. 애플도 마찬가지. 전고점 살짝 뚫고 다시 내려온 상태지만 고점에 물린 사람은 본전 온 겁니다. 저점 대비 약 50% 상승. 대신에 애플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강했다. 결국 이번 하락장에서 보여진 거는 경제적인 해자, 압도적인 독점력, 기술력, 트렌드 주도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인류 기업이라면 반드시 다시 주가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메타, 물론 전고점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최근 상승세가 좋습니다. 저점 대비 21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매우 좋죠.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저항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 74% 상승. 어쨌든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한 자리에서 물을 탔더라도 거의 회복된 모양이죠. 물타기를 잘 못했어도 본전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턴어라운드, 선반영에서 지금 미리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테슬라도 시총 1000조 탈환.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짓을 좀 덜 하고 있어요. 광인 행세를 약간 멈추고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전액 보조금, 중국 방문, 호재가 지금 계속 쏟아지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을 시점에 계속 호재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 여기에 포드와 GM이 합류를 합니다. 테슬라가 만든 그 플랫폼, 충전소 플랫폼, 이게 거의 업계 표준화 됐다는 얘기예요. 포드와 GM, 그리고 테슬라의 1, 4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즉 10대 중에 8대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호재죠. 여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30억 달러, 32년까지 54억 달러, 충전소에서만 이 정도 매출을 낼 거다. 심지어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드와 GM 충전만으로도 연간 매출이 20억에서 30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조단위예요, 조단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수익의 다각화, 인프라에 선점을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어떤 산업이 새로 태동을 했을 때 이 산업의 표준을 가져가는 업체, 여기가 그 업계를, 이 트렌드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비아디한테 좀 뺏겼죠. 점유율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익보다 점유율을 선택해서 가격 인하 공세. 테슬라가 강점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차값을 오히려 내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고의 문제도 남아있고 매출 추이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테슬라의 연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매출, 검정색이 매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급증하죠. 심지어 이익이 안 나다가 몇 년 만에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익도 급증 추세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분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3월달까지 매출이 성장하다가 주춤하는 모습이죠.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 줄었어요. 이거는 주가 상승의 상승 동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죠. 이렇게 분기 성장 추이로 쪼개보면 잠시 소강 상태, 하락으로 들어서고 있다. 잠시 주춤한 상태라는 거예요. 증시의 추가 급증을 위해서는 추가 성장 동력에 대한 소식, 뉴스, 팩트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전기차 치킨 게임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재고 문제까지.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인 자율주행 그리고 이 충전소 인프라, 물론 이거는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죠. 이게 하나씩 현실화 그리고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 주가는 이거를 선반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도 올해 후반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계속 미뤄지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 출시가 된다면 이게 실제 37만 5천 대가 실제 생산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출시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겁니다. 특히 올가 애널들이 예상하는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 트럭이란 거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향후 시장의 파이를 늘릴 수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울기에 상향을 가져올 것이고 이게 실현된다면 주가는 마찬가지로 선반영 상향할 것이다.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일단 현 시점 긍정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겠죠. 자,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월봉입니다. 20개월 이동평균선에 막혀서 떨어진 모습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리에서의 조정입니다. 252달러 맞고 떨어졌죠.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20개월 이평선 1차적으로 여기를 뚫어내고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6월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맥점 210달러를 지지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68달러였는데 일단 여기 20개월 이평선 252달러 먼저 맞고 떨어졌죠.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먼저 하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혹은 여기까지 올렸다 빼더라도 어쨌든 조정이 한 번은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요 구간 바로 여기입니다. 주가가 여기 300달러 부근인데 이 구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주가가.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무조건 300달러가 아니라 300달러 부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 210달러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손익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손익비라는 거 손절했을 때 손절 구간과 내 매수 구간이 붙어있는 가까운 자리, 여기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산다면 손절한다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죠? 1차로 여기 깨질 때 손절해야겠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손익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자리다. 현재는 이럴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관망을 하거나 혹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던가 이걸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손익비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의 증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큰 조정이 다시 한번 상승 후에 큰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냐 이 경우의 수가 갈려요.
그건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파동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힘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 구간에서 나올 모양을 지켜봐야 돼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주가 5년 내 2027년까지 2,000달러. 이 관건은 여기에 있어요. 일단 성장 동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올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추이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이 속도가 오히려 더 가파르게 팍팍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일단 성장 동력들은 존재했죠. 중요한 건 그 실현 시점, 그리고 얼마나 파급력 있게 현실화가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 얼마의 크기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거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거 2,000달러 간다, 이거는 사실 무리가 있는 전망입니다.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세워놨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성장 동력,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주가, 수급과 힘, 모양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상승을 해주느냐, 어느 구간에서 멈춰주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계속 트래킹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월 13일과 15일 다음 주인데 CPI와 FOMC가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에 대한 확률을 조금씩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착륙의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연말 혹은 아예 피해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환율 또한 적정 수준에서 지금 다행히 멈춰줬죠. 제가 최대 한 1360원 마지노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하락 반전이 된 모양입니다. 여기서 만약 반등이 일부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락에 대한 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주가 상승.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좋습니다. 저평가 구간이자 힘도 좋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코스피의 상승은 힘을 받을 수 있다.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중장기적 추가 하락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증시, 대형주, 주도주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이거는 코스피, S&P 500,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런 테크나 대형주 빼면 잠잠하다는 거예요. S&P 500의 7개 대형주만 올해 주가 상승의 90%를 차지한다. 이건 다 컨버블 때와 유사하다는 그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죠. 성과가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 소비재, 운송 관련주들 부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주도주의 상승, 물론 하락장에서 하락 반전 후 상승장 전환을 할 때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먼저 힘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S&P 500도 20개월 이평 안착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모습들, 주봉상으로도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오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변곡점에 도달을 했어요. 증시가. 이 라인 전고점 저항이자 장기 패턴상 저항 라인, 그리고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61.8% 저항 라인, 그리고 현재 나온 이 상승 패턴의 1차 상승 목표가, 이런 여러 구간들이 이 구간에 겹쳐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를 깨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손익비를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짧게 끊는다면 이런 구간, 혹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하락 트렌드 벗어날 때, 이런 때 손절할 수 있겠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손익비는 좋지 않은 구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를 파는 구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란 건 그겁니다. 추가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하락 반전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를 뚫고 지지받는다면 더 가는 겁니다. 국면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S&P 500을 시간봉으로 약간 좀 쪼개봤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이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주가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에요. 4310포인트. 여기를 넘는다면,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점, 여기를 깬다면 추가 하락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변곡점 구간, 거기가 바로 4330포인트거든요. 여기에요. 4330.
그래서 아예 주가가 여기까지 갭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지만 여길 넘어서 지지 받는다면 가장 확실한 구간이고 1차적으로 4310 그리고 여기 전고점 하나 둘 셋 넘을수록 가능성은 올라간다. 4330을 돌파하느냐 혹은 4280 여기 아래로 하방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열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 조정이 더 유력해 보이긴 해요. 물론 이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트래킹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물론 타겟 지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100% 어디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조정이 떨어지는 그 모양과 힘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4330포인트 여기를 넘어선다면 증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테슬라 증시의 미래. 먼저 우리는 금리 사이클에 따른 성장주 패턴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성장주 고점에 물려서 저점에 손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둔화된 성장세 그리고 치킨 게임,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 자율주행, 충전소 인프라와 같은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경쟁력, 경제적인 혜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테슬라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 성장 동력을 언제 보완하느냐 그리고 언제 실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 동력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각종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호재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주가가 멈칫하면서 가지 않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구간이라면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이 호재의 크기와 주가의 흐름을 잘 연동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증시 변곡점입니다.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하지만 중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 추가 하락 혹은 추가 상승이 갈리는 중요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종목이 독식하는 장세, 이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좋은 장일 수도 있고 누구는 소외되는 장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엔비디아 혹은 에코프로 이런 거 사서 큰 수익을 냈지만 누구는 지금도 여전히 마이너스, 소외된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종목 선택에 대한 공부와 손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매우 중요한 이슈 두 개가 겹쳐 있다. CPI와 FOMC.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시가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 이슈들을 이용해서 증시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겠죠. 항상 세력은 이런 중요 이슈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증시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뭐든지 손익비를 감안한 매수 매도 전략을 펴야 돼요. 제가 중요 구간들을 다 말씀을 드렸죠. 증시 혹은 테슬라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손익비에 맞게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장기 투자자다. 난 테슬라 보고 그냥 10년, 20년 간다. 뭐 이런 분들은 시점이 사실 크게 관계가 없겠죠. 대신에 그런 분들이라도 성장주 사이클에 따른 매수와 매도는 반복하셔야 돼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은 성장주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그런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주들을 보더라도 어떤 주도주는 지금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주도주가 있고 아직 많이 열려있는 그런 주도주가 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종목이 있고 아직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직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주가 될 법한 싹수가 푸른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하고 손품 팔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를 내가 갖고 있다면 추세를 확인하고 종목 교체를 하든 아니면 타 종목을 발굴하든 수익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올해 연초에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올해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지금도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로 끝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지수를 갖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지수 역시 일부 조정이 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에 따른 개별 종목의 주도주의 교체 그리고 개별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을 내가 잘 찾아서 순환매, 교체 매매 하는 거죠. 이걸 잘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결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렇지 않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고 공부하고 손품 파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회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에 따른 매수 관점 혹은 조정 후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이게 종목마다 지금 다 달라요. 이거는 차트적으로도 알 수 있고 혹은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찾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수강생분들은 꼭 복습을 하시고요. 결국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2023년 싼 종목 너무나 많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 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 많이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제 네이버 카페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고 성과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